네, 반갑습니다. 노아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국제 정치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어떤 본질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또 이충근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제 소개를 하기보다도 그냥 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이제 국제정치를 뭐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제 동료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국제정치학자로 교수로서 살아오면서 이 사회에 많은 이 도움을 받고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실력을 알고 있는 바를 잘 활용해서 통일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통일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고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이충근 박사님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사실 다른 채널에는 잘 안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전에 저희 노아라 TV에 젊은 학생들과 한번 출연해 주셨고, 네, 맞습니다. 다른 TV에서는 또 이해를 하세요. 네. 지금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충근의 국제정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TV에는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달라는 곳이 많았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해란 박사 TV에는 몇 번 나갔어요. 왜 나오시냐고 해서 내가 고향 사람이라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란 박사님이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저는 뭐 평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다 평양 사람들이라 근데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고 이제 핑계를 댔고 그리고 노아라 TV는 뭐 제가 우리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 사실은 이충근 TV도 다 만들려고 독려해 주시고 자원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노아라 TV는 제가 사실상 이충근 TV랑 뭐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일생 또 연구를 해 오셨다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 동맹이 어쨌든 한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사활적인 것이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한미동맹의 어떤 형성 중요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사활적이다, 사활적이라는 게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는 바이탈하다라고 써 있어요. 바이탈, VITAL. 그거는 어느 한 나라에 죽거나 살거나 하는데 관련된 것을 바이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국가 이익, 그게 이제 국가 안보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죽습니다. 아주 쉽게 죽어요. 쉽게 죽는데 우리나라가 1950년에 사실은 죽을 뻔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한은 그때 북한은 자기 총을 자기가 만들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따발총이라는 총알이죠. 따발총이 한 번으로 쓰면 다발입니다. 다발. 여러 발이 나가는 뜻인데 북한이 다발총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는 북한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이 군수 공장을 대부분 북한 지역에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업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공장들이 일본의 군수 공장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도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49년에
중국이 통일을 했고 공산 통일을 네네. 북한은 1948년에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모택동의 공산군한테 총을 대줄 정도로 그 북한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탱크 네네. 비행기를 갖고 왔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한국은 네네. 그냥 죽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네네. 그때 미국이 와서 그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그때 있다고 미국이 보고 오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한 8월쯤에 부산까지 다 점령당했을 겁니다. 네. 또는 뭐 제주도까지 점령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지금 우리는 북한 그 뭐 김정은 밑에서 산다고 봐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 네. 6.25 때 한국을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미국도 이익이 있으니까 오지 않았겠냐. 근데 그 이익이 있어 왔든지 뭐 하든지 간에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이거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랑 동맹을 맺었는데 네. 이 동맹 맺은 거는 정말 그 쉽게 된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붙들어 놓은 겁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네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정말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싸웠습니다. 못 네. 이기는 거예요, 북한한테. 네. 중국한테도 못 이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그 트루만 대통령처럼 재임시 인기가 낮아진 대통령이 없을 거예요. 뭐 지지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3년씩 전쟁을 하고 몇만 명씩 미군이 죽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루빨리 휴전을 이룩하고 이 선에서 이제 그냥 마무리하려고.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이 말이 되는 거냐.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다시 중간에서 휴전이 돼서 북한 남한이 있으면은 또 전쟁 나가지고 안 된다. 네. 이번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은 주장을 한 거죠. 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타협을 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네. 좋다. 너희들이 휴전하는데 내가 동의하마. 그 대신에 이 조건 안 들어주면 안 된다. 동맹을 체결해 달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네. 정말 한국은 그때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입니다. 네네. 제일 약한 나라랑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국제사회에서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네네. 외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신적으로 그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조건에서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미 상임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 그러면은 네네.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네. 하나는 종이. 네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네.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뮤추얼 디펜스 트리티입니다. 네. 상호 방위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 실질적인 것은 네네. 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주한미군하고 네. 그 상호 방위 조약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전쟁에 나면 서로 도와줄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의무를 거기 잘 읽어보면은 네. 이 방위 조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네네. 요거는 한반도 그 남북한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은 퍼시픽 에어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네. 태평양 지역에서 그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네네. 그 서로 합쳐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은 힘을 합친답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 하니까 너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요. 왜? 그 퍼시픽 태평양 지역이 아니니까. 네네. 근데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네네. 미국에 가서 싸우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법적인 의무가 써 있습니다. 네네. 지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보면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건데 되는 거죠. 근데 상호 조약을 맺었다는 것 그러면.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네.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네. 지금 이제 다시 그 회고를 해보면은 정말 그분은 정말 세계적인 정치가입니다. 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사람하고 동급의 그 정치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건국 대통령을 그러면 참 짓밟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김일성이 생각이 이승만을 그 북한은 네. 이승만을 인정하는 한 자기의 존재가 음. 정통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네네. 어떻게 해서라도 이승만을 폄훼하고 음. 그런데 이승만은 하여간 그 뭐 세계적인 네네. 그런 그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 내가 조금만 더 부여를 한다면 네네. 그 한미 동맹이 소중하다 하는데 네. 우리가 공기가 소중하다는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가 소중하다, 물이 소중하다, 뭐 물 아무데나 있는 걸 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질문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냥 나오죠. 맞습니다. 한미 동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 제가 그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과목을 뭐 여러 해 전에 네. 그 숙명여대 전역과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 중간 시험으로 중간 시험인가 학기말 시험인가 정확하지 못하다. 네. 거기 시험 문제를 네네. 한미 동맹이 오늘 없어지면은 내일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시험으로 이렇게. 그거를 시험 문제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네네네. 학생들 정말 잘 쓰더라고요. 오. 아주 잘 네네. 썼는데 네. 북한이 그날로 침략해 올지 모른다. 어. 중국이 한국을 가만 놔두겠느냐? 네네. 일본은 아마 독도를 내놓으라고 그럴 것이다. 그 등등. 네, 교수님께 배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본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그 국제정치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강의를 한 거죠. 네네네. 그래도 대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중국이 네네. 한국을 능멸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한국 뒤에 미국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능멸하지 못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일본이 네. 매일 독도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네. 일본 핵은 엄청 셉니다. 어. 근데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는 네네.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 이렇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자유동맹. 네네.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마치 공기가 평소에는 중요할 줄 모르다가 네네.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냐 했을 때 뭐 우리가 정확히 답을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예전에 그 동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게 참 인상 깊게 좀 남아 있는데요. 동맹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맹.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너무 이제 감정적 정서적이에요. 국제 정치는 감정 정서가 아니라 냉혹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가 공통의 적을 가진 나라가 네네. 그 공통 이거 적이 같다는 것은 위협도 공통이라는 네, 소리죠. 맞습니다. 그 공통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협력하자고 네. 하는 약속이 동맹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네. 친한 나라라고 동맹을 맺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친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 적이 같은 나라가 동맹을 체결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친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친해졌다는 거는 부산물이지 친해서 동맹을 맺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영환 PD님이 네네. 누구랑 적이에요. 네네. 근데 나랑 너무 친해. 네네. 나보고 동맹 맺자고 그래. 그 저 X라는 적으로 함께 싸우자고. 네네. 근데 나는 X가 적이 아니에요. 네네.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그럼 내가 우리 이영환 PD랑 동맹을 맺으면 X를 적으로 돌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건 못해 그냥 너 혼자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한 것과 관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영환 PD랑 별로 친하지 않은데 네. 그 X라는 적이 내가 엄청 무서운데 여기도 같이 무서워하네. 그럼 그 힘을 합치는 겁니다.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역사상으로 보면은 독일이라는 히틀러라는 그 깡패가 나오고 네.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라는 깡패가 나왔는데 네. 미국도 그걸 무서워하고 소련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친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적을 공유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 2차 대전 때 싸운 거죠. 그리고 그 네. 적들이 죽으니까 네. 그날로 다시 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 감성적으로 된 일이 독일이 아닌데.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되죠. 야, 참 이렇게 조금 명쾌하게 알려주셔야 또 이런 그렇죠. 게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또 앞에 그 네.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제가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분단이 됐는데 나라가 잘라진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된 것이 전부 국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 합치고 싶어도 네. 국제사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합치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통일을 정말로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마도 일본도 되게 싫어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본,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통일을 해요? 그런데 네.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미국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가 목적이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인데, 네, 네. 그래서 뭐 통일이라는 이름이 정말 뭐 정당 이름에도 들어가거나 네,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제 세력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거를 네. 지원해주면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나 몰라 그러면 통일 못합니다. 미국이 나 몰라 그러면 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일본, 중국을 꼭 부수셔야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네, 네. 또 권력 정치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한국의 미래, 한국의 통일, 뭐 안보는 물론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남북한의 통일이 전망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전망이 네네. 예를 들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네네. 지금은 훨씬 가깝습니다. 오. 그게 이제 네. 그게 국제 정치를 냉혹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말이죠. 중국 뭐 그 나라 괜찮아. 뭐 지금 뭐 막 부지런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있지만 네네. 아직 멀었어 나한테 nembe들려면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위협감을 안 느끼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중국이 시진핑 출연 이후에 네네. 뭐 중국몽이다 뭐다 하면서 미국한테 노골적으로 덤벼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내가 너의 참편 자리를 뺏고 싶어. 그 미국은 그걸 뺏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네네. 그리고 북한. 네네. 우리가 이제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같은 종류의 아닙니다. 북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 적수, 적수라는 건 힘이 비슷해 적수가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건 중국의 도전, 네네. 그리고 북한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이 문제, 이거를 해소하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한반도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그 통일된 한반도를 활용해서 미국이 중국이라는 도전자를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문제가 한반도 통일되면 해결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옛날 10년 전보다 네. 지금이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반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도 저게 네. 통일되는 것이 미국한테도 좋을 거다. 유익할 수 있다 어. 판단을. 그 옛날에는 네. 6.25 때는 한번 통일시키려고 그러다 막 전쟁도 더 네. 길어지고 중국군 들어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미국의 한반도 통일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생각할 때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 네. 국제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통일이 되더라도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그게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네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은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라야지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인간 역사가 증명한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유주의, 시장경제, 네네. 민주주의 네. 그거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북한, 중국의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 자유주의 그리고 세계 시장 경제 네. 민주주의 질서에 편입돼 있는 나라고. 그럼 당연히 네. 그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어. 자유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뭐 통일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론이 어떤 통일이도 다 좋아. 그래서 그러면 공산 통일도 좋냐? 야, 참. 네. 그러면 거기 뭐 말을 말 그대로 흐립니다. 공산주의 통일이 좋다고 네.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그렇지. 있어요. 뭐 평화 통일이라는 말, 지금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네. 우리나라의 그 보수들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통일 과정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셔버리면 통일되면 뭐 하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 통일이라도 평화 통일 되면은 뭐 그게 나쁠 게 뭐이냐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네. 국제 정치적으로 그 미국 또는 네. 일본이 한반도가 공산 통일되는 건 또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네네. 너무나도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네. 뭐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아까 전에 주제를 좀 이어서 좀 네.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지금 사실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매우 사실 많습니다. 맞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네. 이상과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그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이냐, 정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냐 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행동이 네네. 그렇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우리 질문하셨을 때 네.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네. 동맹이라는 것이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은 한미 동맹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북한 또는 중국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옛날에 소련이 그 아주 힘세게 남아있을 때는 소련이었고 네네. 국제 공산 세력과 북한 그것을 한미 동맹이 적이라고 공유했을 때 네네네. 동맹이 잘 유지되는데 말로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네네. 공통의 적이 북한하고 중국인데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이 보듯이 중국하고 북한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느냐 그걸 안 보면은 동맹은 사실상 있는 동 많은 동이 되는 것이죠. 네네. 공통의 적이 없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공동의 적이냐 아니냐 네네. 또 중국이 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대답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면은 그러면 네네. 한미동맹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한미동맹 네네. 훈련도 줄어들고 네네. 뭐 미국이 돈 달랠 때는 네네. 못 주겠다 그러면서 북한한테는 마음대로 주겠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동맹인 미국이 볼 때는 네네. 너네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아, 선생님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네. 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네. 이제 우리나라는 마스크 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럼 마스크는 아무데나 가도 길거리 가다가 네네. 마스크 사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사는데 미국은 못 삽니다. 그럼 미국이 왜 마스크를 안 만드느냐? 네. 거기는 공기가 별로 이렇게 마스크 쓸 만큼 더럽지가 네네.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팔려야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스크를 한 200만 개 정도 평균 만든대요. 그러면 이제 미국 3억 2천만이 200만 개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게. 공기가 근데, 워낙 깨끗하니까. 공기도 네. 그렇고 미국 네. 사람도 이거 잘 안 써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마스크가 엄청 필요하게 된 상황이죠. 전 국민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3억 장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부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언론에는 미국이 부탁했고 네네. 또 뭐 CNN은 그런 적 없고 그랬다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잘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고. 네네. 근데 마스크를 예로 들자면은 네네. 야 미국 같은 나라가 마스크도 못 만드나? 마스크가 그 미제 3M이라는 게 아주 상품이 좋아요. 네네. 근데 3M이 네.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네네.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에 팔지 마라. 그래갖고 트럼프가 이제 열의를 받아쳐갖고 3M이라는 공장 미국으로 강제로 이동하는 이제 법을 만듭니다. 회사는 미국 건데 네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중국이 미국에 팔지 마. 중국제니까 거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겠죠 아마도 뭐 쓰면. 네네. 그래서 그런 지금 국제 정치가 그렇게 이렇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심각하게 또 아주 나빠지고 있죠. 이야,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좀 테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방금 나온 것처럼 이제 미중 관계입니다.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막 다투고 있다고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뭐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제가 궁금한 것은 G2라는 말이 G2. 네 이게 한국에서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G2 그러면은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중국 그게 네네. G2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룹 오브 투 그래가지고 두 아. 나라를 그냥 평이상 아, 만드는 네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Great Two, 음. 그러니까 강대국 두 나라. 네네. 그래서 근데 그 G2라는 말을 네네. 처음 만든 한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아, 네. 미국에서 나온 말은 맞는데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G2라는 말을 쓰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고서 네네. 그러니까 좀 과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내가 직접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영어로 말하다가 네네. G2 그랬더니 네.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혀 개념 자체도 못 들어요. 그럼 너하고 네. 중국이 G2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어떤 교수도 네네. 그 우리나라 신문에 썼습니다. G2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그 실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많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을 이제 좀 이 크게 보는데 뭐 그런 그 이유는 있어요. 중국은 우리한테 가깝기 때문에 네네.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미국은 멀기 때문에 네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힘이 50이고 네. 미국이 100일 때 네. 우리한테 미치는 힘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말해서 네네. 그 국력의 그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특히 경제력, 군사력에서는 네. 뭐 중국이 G2라고 그러기에는 좀 곤란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중국은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몽, 네네. 중국이 몇 년까지 세계에서 제1의 뭐가 되고 공업 국가가 되고 네네. 그리고 군사력도 뭐 언제까지 미국을 앞서고 뭐 2000 몇십 년까지 네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을 다 태평양 한복판으로 쫓아내고 이런 계획들이 네네. 중국한테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싸운다는 이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네. 말이 되는 말인가요, 이게? 그게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내고 네네. 미국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거를 패권 경쟁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네. 미국하고 소련이 아주 그 싸울 때에 비하면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미중 전쟁도 미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든지 1등을 네네.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항상 도전자가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많은 미국 학자들이 네. 소련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책 글을 읽을 때 네네. 이제 다 그런 것을 계산하고 읽어야 되죠. 그런 문화적인 차원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러면 향후 이 미중 패권 경쟁의 진행 방향이 만약에 그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그 전략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네네. 그냥 그 정확한 국력 분석이 아니라 기분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의 국제 외교가 네네. 다른 나라를 가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소프트 파워 디플로머시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나라, 지지하는 정치가, 네네. 지지하는 학자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교수인데 네네. 내가 연구비가 필요한데 네. 중국이 연구비를 막 줘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연구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을 많이 만든 거예요, 중국이. 네네. 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는 네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센 나라인 줄 아는 미국 시민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보면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누가 1등이야 그러면 중국이 1등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대중을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이죠. 최근에는 네. 뭐 누가 1등이냐 그러면 미국 1등이다 그런 사람이 최근에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은 중국 1등이라고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 바로 이제 그런 뭐 대중적인 현상이 있는데 미국이 필히 승리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 정치의 기본 논리가 네네. 이 세상에 어떤 패권국도 평화롭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고 싶으면 미국 것을 뺏어야 됩니다. 싸워서 정복하지 않는. 싸워서 뺏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싸워서 뺏을 만큼 힘이 늘을 때까지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 아마 중국의 힘을 미국이 많이 빼놓은 상태에서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하고 그런 거예요. 와, 그러면 이 방금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요게 사그러들어서 이제 요 문제가 딱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도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힘의 균형이 상당히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곰곰이 지금 생각하는 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3차 대전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국제 정치의 변화를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제 방송에서 그 올림픽이 역사상 1896년부터 이제 시작되고 4년마다 하는데 매년 하는데 3번 못했습니다. 3번을 못했는데 한 번이 1916년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2번이 1940년하고 1944년 2차 대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3번 못했는데 3번이 전부 세계대전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못하잖아요. 와, 진짜 세계대전 버금가는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취소되진 않고 뭐 2021년으로 밀린다라고 돼 있지만은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대제국 3개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 대제국이 뭐냐면은 1차 대전 때 대영제국, 대영제국이 1차 대전 전까지는 정말 지금의 미국보다 더 센 나라죠. 그 상대적으로. 대영제국 무너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거 참 큰 나라고 힘이 셌습니다. 근데 1차 대전 하는 도중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사책에만 나오는데 오토만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아니고 그건 이제 조금 내 말을 틀리는데 오토만 제국이라고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오토만 제국. 오토만 제국, 러시아 제국, 영국 제국이 1차 대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전쟁 한다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끝나면은 저는 미국은 여기서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치명적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문제점이 있던 나라 몇 나라가 정말 회생불능으로 약해질 수 있는데 저는 혹시 중국도 그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는 그렇죠. 국제정치 힘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지금 네네. 헤매고 있는데 와. 이제 자본주의가 네네네. 그 미국 가보면 크리스마스 날 이제 다 놀아요. 크리스마스 날 뭐 정말 크리스마스는 문 열고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런 미국 텔레비 보면은 네. 아메리칸 캐피탈리즘 스탑스 투데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늘은 정지해 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지금 야. 그 상태가 몇 달 가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충격을 받는데 그래도 건강한 나라는 네네.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던 나라는 네네. 회복이 못 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도 저는 좀 우울하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충격을 받기 전에도 네네. 우리나라 그 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유주의적 정책, 옹호 정책, 시장주의 정책이 아니라 네네네.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많이 채택되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가 이제 네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정말 생각지 못한 이런 사태를 맞이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갑자기 돈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 물론 이제 뭐 하루 벌어 살던 사람들은 뭐 충격을 엄청나게 받지만 네네. 그런데 뭐 내가 막 어디 가서 맥주도 마시고 싶고 어디 가서 뭐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런데 네. 못하던 사람은 이것이 끝나면 가서 그냥 보통 때보다 2배, 3배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건강하던 경제는 살아날 수가 있지만은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경제가 네.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네네. 야 이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좀 우울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뭐 네, 그동안에 정말. 벌써 네. 지난 2, 3년 동안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참. 그러면 또 혹자들은 네. 우리가 또 중립적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낭만주의죠. 네네네. 그러니까 돈은 중국으로부터 벌고 그리고 안보는 미국한테 미국으로. 의존한다. 네네.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은 네. 중국과 미국이 정말 너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하기 전까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네. 거기를 넘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패권 경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전했고 응전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도전하고 응전했을 때 네. 조그만 나라가 양쪽 다를 상대로 네.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어요. 음. 큰 나라라면은 난 너도 좋고 얘도 좋아가 네. 되는데 약한 나라는 한쪽을 택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잘 모르는 거가 우리는 네. 법적으로 미국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립을 쓰려면은 네. 동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몰라. 미국하고는 이걸 하고 중국하고는 이걸 한다 그랬는데 둘이 서로 싸울 때에는 네. 하나를 편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편을 들게 법적으로 약속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네. 만약 정말로 미국은 몰락하고 네네. 일부가 그렇게 믿어요. 중국이 내일의 태양은 중국이야. 그게 100% 확실하다면 나는 오늘 한미동맹 서서히 끊어야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게 100% 맞는다면. 네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패권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사실 좀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네. 미국과 중국이 그냥 뭐 동맹국들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 중국의 국방력을 딱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네. 제가 그 사실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있다 올라간 제 유튜브에서 네네네. 그 책을 이제 읽고 소개를 했는데 네네. 그 피터 자이언이라는 아주 그 젊은 그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그 미국 학자 중에. 네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가만히 있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둘이 싸우면은 일본이 이긴다고 썼습니다. 와, 이 얘기 듣고서도 되게 놀라실 분들이 있을 것 어이가 같아요. 없죠. 네. 어이가 없어요. 네. 그럼 미국과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하고 당연히 그 정도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군사력은 네네. 2등부터 15등까지 합친 거랑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등부터 15등이랑 편을 먹고 미국이랑 싸워도 그렇죠. 그러면 군사력은 대등하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돈도 네. 들어가고 거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네. 편리하게 얘기해서 국방비 2등부터 15등까지 국방비를 합치면 미국 국방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네.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제가 그 피터 자이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인용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20년 전부터 군함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다. 일본은 140년 전부터 군함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었다. 네네. 그런데 중국 거는 그것도 상당 부분 남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네네. 그림이 달라 보이죠. 그 짧은 얘기만 들어도 느낌이 확 다르게 좀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팩트는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중국을 이제 과장하고 일본은 아주 대단히 비하를 해요. 보통 네네네. 보면 아이 저 쪽발이 뭐 그냥 그런데 일본 군함이 네. 일본이 140년 전부터 네네. 철제 군함을 설계해서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가 1941년인데 그때 진주만을 항공모함으로 공격한 겁니다. 야, 참. 항공모함이 가고 네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서 진주만을 폭격하는데 네네. 그때 같은 비행기 보면 이렇게 제로라고 써있어요. 제로. 네네. 그러니까 0이라고 한번 들었는데 0. 네네. 0. 그게 그 일본 미쓰부시가 만든 일제 비행기인데 그 당시에 미국 비행기 중에서 그거보다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이야, 일본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야, 저도 네. 미국 사람에서 2차 대전 책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못 믿겠더라고요. 그 제로센이라고 그래요. 영전이라고 씁니다. 한문으로. 근데 그게 네. 미국 비행기 중에서 그놈하고 공중전에서 이길 놈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야, 일본이 참,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일본을 자꾸 비하만 그러니까 그대로 알아야 된다. 과장할 필요도 없고 네. 있는 그대로만 그대로 알아야 알아요.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력으로 네네. 그거는 뭐 비교를 지금 사실은 안 되죠.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애들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또 챕터로 또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입니다. 예. 핵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전략적인 그 목표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네. 이영환 PD 몇 년생이세요? 저 86년생입니다. 86년생. 네네네.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하고서 32년 만에 태어나신 분이네. 아 그렇게 오래전 북한이 핵을 처음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네네. 1954년입니다. 와 1954년부터 핵을 네. 그 핵에 대해서 네네. 그 6.25 때 네네.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었고 핵폭탄 떨긴다는 그 아주 공포에 질려서 전쟁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1954년에 네네.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났죠. 네네. 54년에 그 북한 공산군을 이제 재편합니다. 편제. 네네. 그 재편할 때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네네. 핵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나라입니다.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에너지 없는 이 나라가 네네. 앞으로 에너지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핵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미국의 핵연구소에 유학을 보내는데 바로 북한도 바로 같은 무렵에 이제 그 소련에 유학을 보내죠. 근데 소련에 유학 보낸 북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핵 폭탄을 연구를 했고 야. 우리는 핵 발전소를 공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인 핵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북한은 1954년부터 이제 핵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아직 그 핵 전략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네네. 핵 전략 체제가 어느 날 완성되냐면은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100% 명중시킬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면은 북한의 핵무기 체제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야 참. 왜 그렇게 핵을 이렇게 보유하려고? 지금 이제 제가 네. 그랬죠. 네. 미국의 도시 하나를 공격을 할 실력을 갖춘 날 북한의 핵 전략이 끝난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북한은 부산도 공격할 수 있고 제주도도 네네네. 공격할 수 있고 서울도 핵폭탄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서울 북한 우리 대한민국은 전멸하죠. 네네. 그런데 북한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전멸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핵을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네. 미국이 우리 거고 너희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국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공갈을 하기도 그렇고 네. 우리도 미국 핵이 복수를 해주니까 보복을 해주니까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내가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우리 이 PD가 네. 미국이야. 그런데 내가 북한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들하고 7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런데 당신이 막아주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잖아. 나 이번에 전쟁할 거예요. 근데 만약 당신이어서 한국을 도와주면 내가 지겠지. 그런데 나는 그때는 그냥 지지 않고 로스앤젤레스는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네. 서울을 구하려고 LA를 포기하냐? 그거 당신 바보 아니요? 네. 그런데 네. 그때 LA가 100% 막는다는 걸 미국이 확신하고 있으면 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LA 좀 없어진다라도 내가 대한민국 구해줘야 되라고 할 겁니까? 자국민을 우선시하겠죠. 그렇죠. 네. 못하죠. 네. 바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하고 싸우지 네네.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그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하는데 남한하고의 싸움을 하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핵 전략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남침을 위해서라도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서 네. 그런 상황이 왔다 칩시다. 미국은 네. 못 도와줘 한국을 군사적으로. 네. 그때 북한은 한국한테 그러겠죠. 야 한국, 미국은 너를 이제 도와주지 못한다. 네. 나는 핵폭탄이 있어. 나랑 싸울래? 한국 갈래? 한국 왜 어떡합니까? 네.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의 역사적 결과. 네. 그게 이제 그 핵 전략이라는 거가 네네. 미국의 전략이죠. 소련의 전략입니다. 왜 그 둘만이 서로 상대방을 다주고 있는 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이 그 뭐 미국의 키신저 박사라든가 또는 한스 모겐소라든가 정말 그 미국의 국제 정책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네. 그 사람들이 그 핵 전략도 다 만들었는데 한스 모겐소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네. 서로 다투고 있는 네네.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핵 무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A가 성공했다 칩시다. 네. B는 아직 못했어요. 그때 B는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네네. A와 싸우다 죽는 것. 자살이죠. 2. 먼저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을 빼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되면 지금 한국은 북한하고 싸우다 죽어야 될지 항복해야 될지 결정하는데 네. 미국이 있어서 같이 맞짱을 뜨는 겁니다. 네네. 근데 북한 핵폭탄이 미국하고 싸워서 북한이 이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미국 도시 하나만 깨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못해요. 그거가 이제 김정일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아버지죠. 네네. 자기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아버지 수령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네.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조국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는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네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 개발 자체가 선대의 유흥이지 않습니까? 유흥이죠. 계속해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듣다가 좀 궁금한 게 학생님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적인 핵 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네네. 저는 좀 비교적 일찍이 네네.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네네. 북한의 협박을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은 네.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이거 가져가고 뭐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한스 모게스 교수가 말한 두 번째 옵션 먼저 항복하는 거.
그걸 위해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네. 그 자체가 전쟁을 했다 그러는 건 못 쓰는 무기예요. 다 부시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무기입니다. 협박용. 협박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은 그 모겐소하고 키신저 네. 조작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일이가 수령님 내 조국을 네.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서 빨리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주도적으로 조국 통일 전쟁을 네네. 치를 수 있다. 아. 북한의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북한이 핵을 만들면 그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식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우리 거 되는 건 맞는데 그 우리에 우리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 우리는 그게 핵심이. 김정은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우리가 네. 통일을 하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네. 그냥 낭만적으로. 아니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핵을 어떻게든 목숨 걸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예. 지금 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그 국제 정착이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저 지도 교수가 이제 항상 그렇게 쓰셨어요.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용어가 네. 정서적. 네네. 한국 사람이 너무나 정서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냉혹한 거에 대해서 그 냉혹하게 얘기하면 그럼 당신 싸우자는 얘기요라고 질문합니다. 또 우리가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북한에 대처한다 그러면은 네. 당신 전쟁하자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핵무기를 막고 이런 그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그 대비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들도 요번에 외무부 장관 네. 청문회 할 때 전술핵이 뭐냐, 전략핵이 뭐냐라고 질문해놓고 국회의원이 네네. 그 장관 후보가 대답 못하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야. 네네. 그 뭐예요 그게? 내가 질문했는데 너 모르는구나.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질문도 이렇게 맞는 질문은 아닙니다. 정말 엄밀하게 한문을 따지면 무기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네네. 똑같은 무기라도 전술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략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같은 무기라도 네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술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지. 네네. 이 무기는 100% 전술핵, 이 무기는 100% 전략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네네. 질문해놓고 그런 것들이 네네. 전부 그 엄밀한 정말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그냥 기분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오하게 연구를 네네. 해도 국제 정치하기 물리학보다 어려워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네. 그 아인슈타인 친구가 네. 아인슈타인 박사한테 우리 인간이 핵폭탄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엄청난 거를 왜 이거 쓰는 방법을 모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그 친구한테 그거 아주 쉬워.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북한이 핵 만들면 우리 거다. 그게 정말 우리 거면 도와줘야지. 맞습니다. 참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죠.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다다랐다고 보는데 이거 그렇죠. 막을 수 있습니까, 박사님? 지금 미국이 네. 이제 미국 이 관리들이 한 말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네네네. 지금 오바마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가 언제 미국에 도착합니까? 그랬더니 네네. 그때 그게 2018년 12월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그럼 내가 대통령 관둔 후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갑자기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인내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인내 정책. 네네네. 그 스트레티직 페이션스 인내하는 정책. 네네. 그 똑같은 질문을 네. 트럼프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본인데. 그럼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이네. 네네. 지금 우리 2020년이니까 넘은 거예요. 네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인내 정책을 안 하고 북한이 완성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폼페오 장관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네.
언제 북한이 핵을 완성하냐? 그랬더니 가만 놔두면 앞으로 1년 후에 완성된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그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라고 얘기를 지휘자가 반문하니까 그 장관이 내년에도 1년 남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의 완성 시간을 지금 뒤로 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뒤로. 그래서 계속해서 뒤로 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북한 정권도 지치고 넘어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한테 갖다 준 충격은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막 이렇게 목을 졸고 있었습니다. 애들 말로 하면은 목을 졸고 있었는데 100% 조르지 못한 거예요. 그 10%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빨대로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거를 끊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국으로부터 그 바이러스가 유입될까봐. 그 마지막 남은 거를 북한이 차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번 사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국제 정치가 묘하게. 야, 바이러스가 아주 큰 변수로 지금 또. 그렇죠.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 이제 강의를 뭐 2월 달까지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북한이 마지막 남은 숨통을 자기가 지금 단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북한은 정말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북한의 핵이 미국에 도달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그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돼. 아무리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나는 못 온다고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을 너무 이렇게 착한 나라로 본 또 그것도 이제 잘못된 바이어스예요.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아름다울 미자 쓰죠. 일본 사람들은 쌀 미자를 씁니다. 그게 문화인데 뭐 네가 뭐가 아름답냐? 쌀이나 많은 녀석들이지. 근데 원래 미국 아름다울 미국이라고 쓰면 중국이에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관계는 미국-일본 관계가 진짜 더 나쁜 관계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사이에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갖고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중국의 사이가 원래는 더 좋은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내가 그거는 여담이고 미국은 정말 그 국제 정치의 그 현실주의에 아주 처절한 나라입니다. 친구와 적이 하루 아침에도 바뀌어요. 일본을 핵폭탄으로 정말 핵폭탄 2발이나 일본에 떨어졌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한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지 세계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잘 그리고 미국까지 오는 핵폭탄을 허락하지만 않는다고. 이미 그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국제 정치를 냉혹하게 분석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온 그 여러 자료를 보면은 뭐 나도 재선한다는 쪽에 뭐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첫째는 지금 뭐 당장 경제가 나빠졌지만은 이 경제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예요. 이것은 트럼프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에러를 트럼프가 뒤집어 쓰질 않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쪽으로 미국 사람이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그리고 요번에 그 행동 그러니까 그 대처하는 것이 잘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지지율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방송 같은 데는 엔티 트럼프 방송인데 거기서도 50%, 55%가 목표까지 올라가 있어요.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좀 약합니다. 그런 몇 가지 요인을 봤을 때 그쪽 주자가 약해서. 그럼 만약에 다음에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재임을 한다면 북한의 어떤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트럼프라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트럼프라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거는 싸움을 안 했는데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네. 그것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거. 네. 그러면은 정말 최상의, 그거는 네. 최상의 결과인데 네네네. 그게 이제 북한은 미국은 이제 가서 군사력으로 공격하기보다 네네. 이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 계속해서 정권을 압박을- 이제 네. 뭐 레이즘 체인지한다든가 뭐 그런 체인지. 거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아. 뭐 김정은이가 자기 스스로 변한다면 천국겠지만 네네네. 그건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네.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임을 지금 자부하는 뒤에 나와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에 바람직한 국가 안보 정책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 정치학 공부하고 네.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거도 네. 국제 정치 100%를 반영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음. 내 이론은 네. 국제 정치가 크게 이상주의, 현실주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치면은 네네. 나는 현실주의 이론에 속하는 겁니다. 네. 현실주의에서도 또 몇 가지 분파가 있어요. 아, 네네. 뭐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네네. 뭐 그런 거 있는데 네네. 나는 그 중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대변하는 난 그 이론을 좋아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네. 국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네. 이웃 나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논리에 의하면은 네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지가 통일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중국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다 지가 가져가는 겁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일수록 가까운 나라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거를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데 그 방안들이 있는 것인데 네네. 이 방안을 제대로 따라주는 것이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상주의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정권에, 정치권에 다 그냥 낭만이에요, 낭만. 네네.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그럼 아무리 나쁜 평화가 혹시 북한이 평화적으로 한국을 다 점령하는 거 그것도 아무리 나쁜 평화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정당이 저는 그게 보수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정말로 이거는 소중하다. 네네네. 그리고 북한이 핵은 끝까지 막아야 된다. 네네. 이거는 도무지 무슨 경우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친구를 하나 택한다면 그건 당연히 미국이다. 네네. 이런 몇 가지 입장에서 정확한 견해를 표시하는 정당이래야지 네네. 그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보수적 보수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지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네네. 그 국가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 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자의 통일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정당이지만은 네네. 이제 이름 합쳐가지고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임을 자부한다면은 네네네. 한미동맹 그게 대한민국의 기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도 초석입니다. 초속 중에 한미동맹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한미동맹이 체결된 거는 한국 정부 후의 일이지만은 그 정신은 다 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동맹 네네. 그리고 요새 한미동맹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를 좀 하다 보니까 생긴 그 혼란 네네. 이런 거 정확히 해야 되고 북한은 우리가 반드시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된다. 네네. 아무런 통일이라든가 다 좋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네네. 이제 보수 정당이고 저는 이 기독자의 통일당이 네. 그런 임무를 그런 업무를 네. 담당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지금 다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당들이 다 중도를 잡기 위해 좌클릭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수의 가치가 비어버렸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국내 정치를 이렇게 잘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야당이 정말로 그 보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보수의 가치, 사회주의나 뭐 북한도 좋다가 아니라 네네. 뭐 중국도 좋고 그게 아니라 네.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치는 중도보다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자유당이 뭐 아직 규모가 큰 정당이기 때문에 가서 뭐 분열을 시킨다라고 네. 보기보다도 네네. 저 친구들은 정말로 이 보수를 자임하는 정통 보수, 그래서 서로 보조 역할을 하는. 네. 여기는 뭐 지역구는 별로 내보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구 가서 뭐 싸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분열이라고 이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너아라 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뭐 이제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국제정치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뺏겼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참 고생하며 살았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를 공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세계 맞습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가 세계 11등까지 올라간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뭐 자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제 정치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힘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다시는 우리가 노예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한다고. 네네. 북한은 지금 노예의 멍에를 지고 살지,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너아라 TV가 공부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뭐, 오셔서 많은 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좀 네. 좋은 방송을 많이 해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충문 박사님 모시고요. 저희가 또 인사이드 아웃 시간에 또 한미 동맹, 그리고 또 북한 핵, 그리고 또 미중 패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고요. 더 좋고 또 알찬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